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났지만 루이스 에니케 감독 부임 2년 차를 맞이한 파리 생제르맹은 더욱더 강력하고 화려한 축구를 선보이며 2014-2015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개막 라운드의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던 이강인 선수는 몽펠리에와의 2라운드 홈 첫 경기에서 또 한 번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단숨에 리그앙의 득점왕 경쟁 대열에도 합류한 상황입니다. 또 한 번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터뜨렸던 몽펠리에와의 경기 득점에 프랑스 현지의 극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몽펠리에의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과 프랑스와 유럽 현지의 평가,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새벽 파리 생제르맹이 안방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치른 몽펠리에와의 홈경기 리그앙 2라운드 경기에서 6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파리가 그야말로 몽펠리에를 한 수 아니 두 수 이상 앞선 전력을 보여주면서 리그앙의 압도적 챔피언으로서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69%,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볼 점유율, 그야말로 공을 완전히 지배한 경기,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구현된 경기였고, 이렇게 단순히 점유율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점유하면서 무려 27번의 슈팅을 때렸고, 그 중에 11개의 슈팅이 골문 안으로 향했고 6개가 득점이 되는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출전했는데 왼발 강슛으로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또 개인적으로는 몽펠리에라는 팀을 상대로 치른 3번의 경기에 모두 득점하는 몽펠리에 킬러로서의 면모까지 선보였는데요. 프랑스 리그앙 영업한 공식 채널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교체 출전 후 왼발 슈팅 득점이 들어가자마자 실시간으로 벤치에서 나온 이강인 선수가 박스 바깥에서 시도한 슈팅으로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픽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의 댓글에 파리의 팬도 아닌 올랭피크 리옹의 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현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르파무 리셀르망이라고 정말 유명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플레이다. 정말 잘 알려진 명성이 자자한 보석 같구나. 이런 정말 절찬이 쏟아진 건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파리 생제르맹 팬이 남긴 글이 아니라 리옹 팬이 남긴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날은 교체로 나와서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개막 라운드 르아브르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역시 득점을 올렸던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이날은 선발 출전을 해서 두 경기 연속골을 이강인 선수와 나란히 득점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3골로 현재 리그앙 득점 선두에 올랐고, 개막 라운드에서 2골을 넣었던 메이슨 그린우드와 루이스 엔히키, 파리 생제르맹의 르클라지크 라이벌인 마르세유 선수들과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함께 벌이는 상황이에요. 이강인 선수도 2호 골을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음바페가 떠났지만 우려를 딛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2골을 기록한 브래들리 바르콜라 외에 곤살로 하무스의 부상 속에 가짜 9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르코 아센시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오른쪽 풀백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슈라프 하키미, 프랑스 최고의 미드필더 유망주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아시아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까지 파리의 이날 득점자 명단과 이 선수들의 화려한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 이강인 선수가 없었는데, 하무스 선수가 부상으로 3개월 가까이 이탈하게 된 가운데 여러 선수들, 또 최근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우선 최전방 공격수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배치했고, 왼쪽 측면에 속도가 빠른 브래들리 바르콜라,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개막 라운드 르아브르전에 교체를 출전했던 프랑스 대표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배치됐습니다. 산미들은 이번 여름에 영입한 18살의 유망주 주앙 네베스가 선발 출전했고, 이 선수가 비티냐가 원볼란치로 뒤로 커버하는 가운데 왼쪽 메잘라, 그리고 오른쪽 메잘라로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뛰었습니다. 포백 라인은 왼쪽 풀백으로 누누 멘데스, 오른쪽 풀백으로 아슈라프 하키미, 두 명의 센터백으로 윌리안 파초와 마르키뉴스, 이번 여름에 영입된 선수들이 중용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몽펠리에는 5-3-2 대형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파상 공세에 대응하는 선수비 후역습의 자세를 취했는데, 선수비가 되지 못하면서 역습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경기 최고의 평점을 받은 선수는 오른쪽 풀백으로서 득점을 기록하고 또 완벽한 무실점 수비까지 보여줬던 경기 빌드업 과정에도 관여하면서 인버티드 풀백, 윙어, 그리고 윙백, 수비수의 역할과 공격수의 역할, 미드필더 역할을 모두 소화했던 아슈라프 하키미였는데요. 소파스코어 기준 9.4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한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8.6점, 그리고 이날 여러 도움을 기록한 주앙 네베스가 8.4점,
우스만 덴벨레도 득점이 없었지만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면서 8.3점을 받았고 득점을 올린 워렌 자이드 에메리가 8.0점이었는데요. 후반전에 투입돼서 20여 분밖에 뛰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8.1점, 교체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체 출전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강인 선수 외에도 화제의 영입생인 데지레 두에라든지 또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랑달 콜로 무아니, 유로 2014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끄는 과정 속에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던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유망주인 16살 이브라임 은바이에 등 무려 5명이 교체로 들어왔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만이 8점대의 평점을 받았고 두에 같은 경우도 큰 기대를 모은 가운데 7.6점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로 어마어마한 노련미를 선보였던 파비안 루이스가 7.0점에 그치는 등 교체로 들어와서 이런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강인 선수는 제한된 시간에도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퀄리티와 클래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날 경기 시작 4분 만에 파리 생제르맹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엄청난 속도뿐 아니라 이제 지난 시즌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결정력까지 보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풀백인 멘데스의 전진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가 왼쪽 메잘라 위치에 있었던 주앙 네베스와 2대1 패스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네베스가 이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자마자 네베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의 동선에 맞춰서 정밀한 전진 패스를 줬어요. 그리고 바르콜라가 이 공을 받는 순간 몽펠리에의 오른쪽 수비수가 따라올 수 없도록 치고 달리기를 시도합니다. 툭 쳐놓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더니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도 상대 센터백이 공을 잡기 전에 먼저 공을 확보하면서 또 빠른 타이밍으로 오른발 아웃프론트 슈팅으로 골문 우측 구석을 노리는 놀라운 슈팅력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번개 같은 속도로 치고 달려갔던 모습들은 지난 시즌에도 보여줬던 플레이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잖아요. 프리시즌 기간 동안 어떻게 단련을 했는지 개막 라운드에도 멋진 결정력을 보인 것에 이어 이번 경기도 정말 놀라운 슈팅 판단을 보여주면서 득점했습니다. 바르콜라의 속도는 계속해서 몽펠리에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놨는데요. 전반 24분에는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을 몰고 올라가서 자신 쪽으로 수비 3명을 몰아둔 이후 마치 바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한 척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고 그러면서 또 대단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짜 9번으로 위아래를 오르내리던 아센시오가 오히려 미드필더보다 밑에 있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오면서 공을 받는 척 했는데 바르콜라의 패스는 정작 달려들어오는 아센시오가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던 주앙 네베스에게 향했고 주앙 네베스는 이 패스를 받자마자 잡지 않고 그 동선 그대로 배후 공간으로 달려들어가던 아센시오에게 오른발 논스톱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요. 아센시오는 그 결대로 뛰어 들어가면서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오른발 슈팅을 우측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센시오 역시 왼발잡이로 유명한데 부지런한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슈팅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임팩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플레이와 개인플레이가 모두 빛난 골을 통해서 이미 전반 30분도 되기 전에 경기가 끝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전반전은 2대0으로 끝났지만 더 많은 3대0, 4대0이 될 수 있었던 득점 기회들이 나오다가 후반전에 결국 53분 이른 시간에 3대0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아센시오 선수의 역할이 빛났는데요. 아센시오 선수가 측면 공격수 내지 메잘라 위치도 소화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했고 또 파리 생제르맹 입단 초기에는 최전방 역할을 맡았을 때는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들, 피지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들어서는 더욱더 원숙한 모습, 특히 미드필더 역할도 준수하게 소화하더니 이날 경기는 가짜 9번의 정석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도 본인의 득점 장면 때처럼 뒤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스루 패스로 오른쪽 측면을 길게 뿌려주면서 덴벨레의 돌파를 유도했거든요. 덴벨레 역시 속도와 기술을 갖춘 윙어로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수비를 자신적으로 몰아두고 끝까지 바이라인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컷백을 내줬을 때 수비의 견제 속에서도 정확하게 공을 빼냈고 반대편으로 달려들어오는 바르콜라의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줬고 바르콜라가 모든 수비가 무너진 상태에서 빠르게 이 공을 포착하면서 가볍게 탭인으로 3대0을 만들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센시오의 시야와 이선으로 내려온 가짜 9번으로서의 플레이, 그리고 덴벨레의 윙플레이, 바르콜라의 가짜 7번 같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역할까지 모두 들어맞았던 엔리케 감독의 스페인식 축구 전술의 정수를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득점 의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8분에는 중앙 지역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 아센시오가 가짜 9번인데 10번 자리가 아닌 8번, 6번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6번 미드필더 원볼란치로 뛴 비티냐의 바로 앞에서 공을 이어받았는데 아센시오가 플레이가 오른쪽에서 전개되는 과정 속에 왼쪽 풀백 멘데스에게 크게 전환 패스를 내주면서 공격 방향을 바꿨고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 공을 받은 멘데스가 얼리 크로스를 문전 우측 깊은 곳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으로 오른쪽 사이드 바깥쪽에서 수비의 시선 밖에 있던 하키미가 달려 들어오면서 또 대단했던 것이 오른발 인프런트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골문 우측 하단 구석을 찔러 넣는 골키퍼와 수비수가 반응할 수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미친 슈팅력을 보여준 겁니다. 전환 패스의 시야, 크로스 패스의 판단과 정확성, 여기에 달려들어온 하키미의 결정력까지 엄청난 4대0 득점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골이 환상적인 골로 이루어졌던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5대0이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덴벨레 선수가 확실히 상대가 전의를 잃어버린 가운데 3-4명의 몬펠리에 선수 앞에서 자신있게 돌파를 시도하다가 본인 쪽으로 수비가 딱 몰리니까 그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침투를 잘 봤어요.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중앙 미드필더 내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공격 침투 상황에서의 또 능력도 좋거든요. 이 선수가 덴벨레가 수비를 끌어놓고 배후로 빠져들어가자 본인이 덴벨레가 비운 앞쪽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서 덴벨레의 패스를 받았을 때 본인 역시 과감하게 수비의 다리 사이를 노리면서 툭 쳐놓고 타이밍을 빼앗는 1인 돌파를 시도했고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도 침착하게 1대1 기회를 마무리하는 슈팅으로 5대0을 만든 것입니다. 5대0이 된 상황에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62분에 왼쪽 측면 공격수 바르콜라, 가짜 9번으로 뛴 아센시오,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 덴벨레를 빼고 데지레 두에와 콜로무아니,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는데 콜로무아니가 진짜 9번으로 최전방에 배치됐고 두에가 바르콜라의 왼쪽 자리,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의 오른쪽 자리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들어오자마자 번뜩임을 보여줬는데요. 64분 왼쪽 풀백 멘데스가 중앙적으로 이동해서 오른쪽 사이드에 벌려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대각선 패스를 줬고 모든 선수들이 바로 슈팅이나 패스, 크로스가 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박스 안을 지키고 있을 때 바깥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따돌리는 빠른 타이밍의 움직임을 보여준 다음에 그대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옆그물을 강하게 때리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뒤에도 파리의 공격은 이어졌는데요. 68분에는 주앙 네베스가 내려오고 파비안 루이스가 교체 투입됐고 78분에는 자이르 에메리가 나오고 윙어인 은바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4-3-3에 가까운 플레이를 했던, 그러면서 가짜 구번을 썼던 파리 생제르맹이 무아니가 들어오면서 4-2-3-1 내지 3-1-2-3-1이라는 독특한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어요. 왜 3-1-2-3-1이냐면 최전방에 무한이, 왼쪽에 은바에, 처진 공격수 두에, 이강인이 오른쪽, 이렇게 4-2-3-1 형태일 때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고 4명의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포진으로 공격 배치가 되는데요.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생각하면 파비안과 비티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티냐가 오히려 그 한 칸 밑으로 더 내려가고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가 올라와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파비안, 하키미가 이 4명의 공격수 뒤를 받치면서 수비형이 아닌 빌드업 미드필더로 뛴 겁니다. 그리고 비티냐도 파비안과 하키미의 한 칸 밑에 원볼란치로서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닌 경기 전체를 풀어가는 조율사로서 자리를 한 것이죠. 그 배후에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가 3백에 가까운 형태를 취했는데 멘데스 역시 때로는 하키미처럼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드 지역을 점유하면서 확실하게 공을 장악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축구를 시도한 것입니다. 두에 선수가 2선 중앙으로 가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는 꾸준히 오른쪽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공격 기회를 창출했는데요. 82분 말씀드린 최후방 미드필드로 뛴 비티냐의 큰 전환 패스가 우측 사이드로 벌려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됐던 상황에 득점이 나옵니다. 이 긴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두에를 향해서 날카로운 전진수루 패스를 보냈고요. 두에가 이 패스를 받아서 우측면 깊은 곳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수비가 뒤를 내주지 않자 다시 돌아서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오른쪽 사이드에 이강인, 하키미가 언제나 함께 채널을 나눠서 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키미가 사이드로 벌리고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키미가 이 공을 받자마자 하프 스페이스, 슈팅 코스에 이강인 선수가 있는 것을 보고 논스톱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간격이 있자 이 공을 한번 툭 쳐놓고 슈팅 때리기 좋은 도움닫기를 하기 위한 경도에 터치를 해놓고 바로 왼발 대포할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골키퍼 바로 앞에서 바운드 되면서 골문 우측 니어포스트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키퍼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왼쪽 니어포스트로 공이 향했는데 골키퍼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 너무나 강하고 빠른 슈팅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응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캐논 슈팅이었고 이게 바운드 되면서도 정확하게 꽂혔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골키퍼를 반응하지 못하게 했던 이 골은 실제 통계 기준으로 기대 득점값이 0.03골, 득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에 불과했던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골이 나온 상태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문전 근거리를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 그리고 골키퍼의 근거리에 저 한 틈을 노렸던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거리에서 이런 슈팅이 나왔을 때 골대 안으로 향하는 것조차 유효 슈팅이 되는 확률조차 17%밖에 되지 않는 슈팅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슈팅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또 판단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과감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더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리그왕 공식 채널 역시 이번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몽펠리에를 상대로 지난 시즌 2경기 모두 득점했던 2경기 연속골에 이어 3경기 연속골까지 이어졌다라는 독특한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몽펠리에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한 2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을 때 홈경기 3대0 승리 당시에 득점을 했고 원정 경기 6대2 대승 당시에도 득점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교체로 나와서 28분밖에 뛰지 않으면서도 득점을 올리면서 6대0의 대승. 몽펠리에를 상대로 2경기 연속 6득점을 올리는 과정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경기는 9월 2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휴식 시간을 갖고 치를 수 있게 됐는데요. 프랑스 전통의 강호 중 하나인 릴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로 음바페가 떠난 지금 더 강한 팀이 됐는지를 실제 알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앞서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8월 30일 금요일 새벽 1시 36개 팀 참가로 개편된 UEFA 챔피언스리그의 1차 라운드 그룹 스테이지의 대진 추첨이 진행됩니다. 창단 후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될지 또 음바페 선수가 속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은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도 참가하고 또 예선전을 통해서 본선 참가를 노리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한준TV와 함께 유럽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 그리고 별들의 전쟁,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챔피언스리그의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